자, 그 다음 3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 때라고 했으니까요. 만드는 경우가 바로 뭐라고 쓰면 될까? 5파이 3가지가 우선 될 거라 125가지의 함수의 개수가 존재하는데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x에서 y로 함수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1일 때 이건 하네. 이건 하니까 또 합사건인 거지. 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놔버리고 그 다음에 F2가 2로 가는 사건을 B로 가는 경우로 해서 문제를 풀면 먼저 PA는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은 125분의 이런 상황이겠죠.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는데 1이 무조건 1한테 가는 상황에 나머지 것들은 뭐 상관없죠. 같이 가도 상관없으니까 5개 중에 2개 하니까 5파이 2라고 쓰시면 되겠고 BP입니다. PB겠죠. PB는 2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2한테 가는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125가지 중에서 5파이 2를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둘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는 이렇게 가고 얘는 아까 1은 누구한테 했죠? 1로 가는 이 경우면 결국 나머지 하나 이 남아있는 3이 얘네들 아무데나 보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125분의 5가 돼가지고요. 이 둘이는 더해 주시고요. 얘는 마지막 빼는 형태로 해서 경우의 수 확률을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 f를 만들 때라고 했으니까 중복순열을 쓰셔서 전체 함수 개수를 빨리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f1이 1로 가는 이 상황에 나머지 2개의 정역의 원소가 또 아무거나 5개 중에 아무거나 중복을 허용해서 나열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5파이 2 써버리시고 마찬가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얘도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각각 구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빼는 형태로 문제를 봤습니다. 자, 이제 3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이 구조를 알고 난 상태에서 보시면요. 자, 봐라.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요. 각각 한 번씩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한답니다. 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6팩토리얼 전체가 있겠지만 더 읽어볼게요.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이거나 A, B가 A,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이니까 먼저 첫 번째는 A가 B보다 앞서 발표하는 이 경우입니다. 자, 우선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6팩토리얼에다가 순서가 정해지는 거니까 얘네들은 이 A, B를 TT라고 놓는다면 6명 중에서 2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2팩토리얼로 나눠보면 그럼 요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계산해보면 600분의 이거니까 이건 약분하면 결국은 2분의 1 나오나요? 아닌가? 맞죠? 2분의 1 나오죠?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확률은 2분의 1인 것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지금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얘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본다면 6명 6팩토리얼 분의 요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둘이 자리바꿈할 수 있으니까 2로 곱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할 거니까 4P2 그리고 나머지 2명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세트로 잡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총 3개가 나열되는 상황이라고 3팩토리얼을 딱 곱해주시면 우선은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지. 집중해, 좀 졸지 말고. 심지어 졸고 있어요, 이 연병할 놈이. 자, 지금 상황 이해돼요, 여러분들? A, B 사이에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A, B 나열할 수도 있고 B, A 나열할 수도 있으니까 2로 곱했고요. 그 다음에 A, B 사이에 2명이 와야 되는데 4명 중에 2명을 뽑고 이 자리에 나열해야 될 거니까 4P.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한 세트로 구성이 된 거야.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나머지 2명의 학생들이 더 있을 거니까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 수는 3팩.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를 구한다고 한다면 약분하면 6, 5, 4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4, 3인데요. 이렇게 약분하니까 5분의 1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5분의 1.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둘의 공통인 집합. 세 번째는 이제 공통인 집합은 이 둘이 더하고 뺄 건데 공통인 집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요 상황일 때가 공통인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미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이 상황에 대한 경우는 6 팩토리얼 분의 A, B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요것만 하면 되겠죠? 4명 중에서 2명을 뽑고 여기다 나열하고요. 세팅이 되면 나머지 2명 해가지고 결국은 전체는 6명이지만 3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3팩토리얼 딱 써버리시면 여기는 6, 5, 4가 될 것이고 4, 3이 될 거니까 10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정답은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에다가 빼기 10분의 1을 해주시면 정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10분의 7에다가 빼니까 10분의 6 나오니까 약분하면 최종 정답은 5분의 3이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문제 또한 A가 B보다 먼저 순서가 정해진다. 아까 우리 오늘 풀었던 것처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A, B 자체라는 거를 TT라고 놓고 전체 6개를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A가 B보다 무조건 앞에 나열되는 확률이 될 것이고 나머지 거 이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경우. 그 다음에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요 놈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0, 네, 메모하시고. 50페이지 말고 이제 52페이지로 가볼게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 괜찮나요? 이제 51페이지로 가서는 317번, 317번 또 몇 번? 16번도 좀 같이 볼게요. 316번이랑 17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다 틀릴 때는 좀 비슷하고 풀 때 또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들은 비슷비슷할 것 같으니까 같이 풀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16번 문제는 자, 확통에서 경우의 수나 확률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이 진짜 중요합니다. 뭔가 잘못 파악하고 문제를 대충 보고 풀게 되면 미스가 많은 단원이라서 이 꼼꼼함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빨간 구슬 5개하고 파란 구슬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6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가 바로 전체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9C6이라고 쓰면 돼. 그런데 그 꺼낼 때 해당되는 사건이 뭐냐?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을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선은 6개를 뽑을 건데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을 수 있는 상황은 빨간 구슬 5개를 뽑고 파란 구슬 하나를 뽑거나 그 다음 여기 6은 안 되죠. 왜냐면 빨간 구슬 맥시멈 5개밖에 없으니까 빨간 구슬을 4개 뽑았다면 여기서는 2개. 자, 여기가 3개를 딱 써버리는 순간은 같아 버리니까 안 될 거라 요 첫 번째 상황과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하고 합한다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상황에 대한 확률을 구해볼게요. 우선은 전체는 6C2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빨간 볼 5개 중에 5개를 뽑는 상황, 파란 구슬은 4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경우 수가 바로 빨간 구슬이 파란 구슬보다 많을 수 있는 첫 번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9C의 6분의 9C의 6이 잘못했다. 6입니다. 6. 9C 6분의 이제 빨간 구슬 5개 중에 4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파란 구슬 4개 중에 2개를 뽑는 이 경우수로 확률을 만들어 놓으면 해당하는 전체 확률 이 둘이를 더해두면 해당하는 확률 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 빨리 계산 한번 해보시죠. 계산 아직 안 풀었던 사람들은 계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아까 317번이라고 했죠? 317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볼게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을 A라고 했고요. 꺼내지 않는 4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곱을 B라고 하는데 A, B가 모두 짝수가 되는 거예요. 상황은 뽑힌 것도 그렇고 뽑지 않은 것도 짝수가 되려면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이런 거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4개를 뽑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 A,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물어본 거니까 이쪽에 2개 중에서 적어도 1개가 짝수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1부터 6까지는 홀수가 1, 3, 5가 있고요. 짝수는 2, 4, 6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 2개가 모두 전체 확률에서 이 2개의 확률이 2개의 숫자가 모두 홀수라고 해버리면 이 상황이 아니기만 하면 여기가 무조건 짝수가 되면 짝수가 맥시멈 와더라도 2개가 오니까 여기는 무조건 짝수가 들어가 있어서 짝수가 된다라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사건의 확률로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1부터 6까지의 숫자는 홀수 3개와 짝수 3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꺼낸 그 공이 모두 홀수가 된다면 무조건 얘네들은 여기는 짝수가 되겠지만 여기는 짝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의도는 이 2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온다면 이쪽도 짝수, 이쪽도 짝수가 되는 상황이라 A, B가 모두 짝수일 확률을 물어보는 이 부분은 저는 여사건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전체 1에서 이쪽이 모두 홀수가 되는 확률을 구해버리면 끝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식은 오히려 간단하겠다. 62분에 홀수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에 대한 확률이 모두 홀수 뽑힐 확률이 될 건데 전체 확률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얘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나올 테니까 무조건 양쪽 모두 다 짝수가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보니까 15애가 될 것이고 이거 3이 되니까 약분약분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5분의 4가 모두 짝수가 될 확률이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2개를 꺼내서 그 꺼낸 공의 숫자의 곱과 꺼내지 않는 숫자의 곱이 모두가 짝수가 되려면 이 2개가 핵심입니다. 2개가. 이 2개 중에 2개는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짝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적어도 하나가 나오면 이쪽은 짝수가 있을 거라서 무조건 되는데 이 적어도 하나일 때 또는 2개일 때에서 직접 2가지를 구한다면 더해도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라는 이 해석의 의미에서 여사건으로 갈 거라서 1 빼기 모두 홀수일 확률을 빼버리는 형태로 접근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직접 구했던 사람은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엄청 크지는 않아서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구조가 상황마다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왔다 갔다 하면 자신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그 틀을 딱 잡아두라고 뭐뭐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그냥 난 여사건을 밀어붙여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푸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렇게 또 저때는 저렇게 하면 이해는 되고 넘어가겠지만 나중에 혼자 따로 문제 풀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51쪽에서는 더 없나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요. 52쪽은 괜찮아요? 52쪽 수업은요? 321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자. 321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흰 바둑돌 N개와 검은 바둑돌 15개면 N 플러스 15개의 전체 바둑돌이 주머니에 있는데 임의로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가 또 여기 코멘트 등장하네요.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일 확률이니까 이건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그 NCR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식 자체는 적어도 1개가 흰 바둑돌이라는 것의 반대는 모두 무슨 바둑돌인 겁니까? 2개를 뽑는데 검은 바둑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 플러스 15 C2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검은색 바둑돌이 15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2개를 뽑아버리면 모두 검은색 바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확률을 뺐던 게 38분의 17이라고 정리를 내리시면 자,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38분의 21이 될 것이고 요 놈은 2분의 뭐라고 쓸 거냐? n 플러스 15인데 이거 전개하지 마세요. 연속하는 숫자로 머릿속에 인지해 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분의 15 곱하기 14가 되니까 약분하고 자, 여기서 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숫자들을 좀 정리해 버릴게요. 7로 나누면 3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2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둘이를 곱하면 3 곱하기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으니까요. 3 곱하기 n 플러스 15에다가 n 플러스 14는 38 곱하기 얘 얼마? 15하고 20이니까 30 남나요? 자, 그랬더니 선생님 요거 약분하면 12고요. 맞죠? 자, 이 숫자는 380인데 380은 어떠한 연속되는 숫자의 곱이냐를 직접 넣어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죠. 얼마가 되겠습니까? 19 곱하기 20인가? 그런데 19 곱하기 20이네요. 그죠? 그럼 결국은 큰 숫자가 얘니까 얘가 20이고 얘가 19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풀지 이걸 막 전개해가지고 2차 방정 쪽 가버리면 숫자가 너무 커질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연속하는 숫자들의 곱에 관련된 2차 방정식 형태일 때는 전개하지 말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어떤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인지를 생각하면서 풀면 좋습니다. 따라서 n값은 얼마다? 5. 그래서 5 집어넣으면 19까지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버리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막히는 상황이 생기거나 빨리 답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숫자가 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C단계에서 제가 교육청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29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죠? 329번. 324번 아까 질문했나요? 그러면 324번 하고 평가원 기출이랑 수능 기출, 교육청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못 풀겠으면 설명 듣고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조건부 확률 나가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오늘 숙제는 따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교재 받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모의고사 교재? 모의고사 교재 확정 다 받으셨죠? 거기에서 숙제가 나가더라도 혹시 모의고사 확정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 잠깐만 좀 보실래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갔었더라 이거? 몇 번까지 했나요? 90 몇 번까지 했습니까? 그렇네요. 95번까지였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숙제는 124번까지 하겠습니다. 확률 전까지 124번까지 하시면 아마도 미적분 같이 하는 친구들도 부담은 좀 덜 할 거고 그 다음에 확정하는 친구들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숙제 안 되어 있거나 안 풀려 있는 친구들은 보시고요. 자,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스페이드랑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세 종류의 카드가 4장, 3장, 5장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임의로 3장을 꺼낸다. 카드의 무늬가 2종류 이상의 확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사건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개 종류 이상이라는 것은 2종류거나 3종류 되는 상황인데 반대는 뭘까요? 모두 한 종류만 딱 3장 뽑았는데 모두 한 종류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래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스페이드만 뽑는 거야. 총 몇 장이었습니까? 13장 중에 내가 3장을 뽑을 건데 스페이드만 4장 중에 3장 뽑아가지고 한 종류의 카드를 만드는 이 확률과 또 13시 3에다가 그 다음에 하트 3장이 있는데 그 3장 중에 3장을 뽑아가지고 한 종류의 카드를 만들다거나 그 다음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중에 3장 뽑는데 이렇게 만들다거나 12시 3에서 5장, 다이아몬드 5장 중에서 3장 뽑아서 한 종류의 카드를 만드는 이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전체 확률에서 빼버리면 최소 그 3장 중에는 이제 2장 이상의 서로 다른 카드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2장 할 때 이렇게 2장 할 거야, 또 이렇게 2장 할 거야, 이렇게 2장 할 거야
하는 상황들을 분류해야 되니까 차라리 여사건으로 푸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직접 풀어도 되지만 역시 이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여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는 시야를 갖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숙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몇 번? 126번이었나요? 자, 확률 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